외교안보 소식 짚어볼 텐데요. 이 얘기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이란과 전면전 위기에서 한숨 돌린 미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 있는 미군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곧 한국에 도착할 주한미군 기갑여단의 전력 이동 모습이 실시간으로 공개가 된 건데요. 그리고 며칠 전 동해 깊숙이 B-52 전략 폭격기가 작전 비행을 한 것으로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You must be armed with overwhelming force. You have to be. And having this tremendous strength, it's much more likely that we won't have to use it. So we're doing that, and we're very proud of all of you. No one ever stands a chance against the mighty stars and stripes, and they never will. 이 얘기 좀 하나하나 해볼게요. 먼저 신 대표님. 네. 주한미군 배치 전력을 우리 쪽으로 오는 게 좀 미국에서 의도적으로 공개한 거라면 그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교체 병력 아니겠습니까? 교체 장비들인데 그러면은 원래 교체 장비라는 것은 있던 것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것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교체한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기존에 있던 것이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추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추가가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 리저브 훈련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왜 김정은이나 북한이 굉장히 그 키 리저브 훈련을 싫어하느냐. 훈련을 빙자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대규모로 추가 증원 전력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훈련이 아닌데 그냥 교체 병력인데 예. 이게 들어와서 그냥 상황이 지금 굉장히 급박해졌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전력도 안 나간다. 라고 해버리면은 여기에 어마어마한 추가의 기갑 여단이 생겨버리는 것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두려운데 그걸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방심하지 마라라는 경고의 차원이라고 봅니다. 공개된 영상과 함께 화면도 보시면 신 대표님 네. 보니까 주력 전차의 최신 버전들도 고스란히 노출돼서 네. 이것도 좀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새로 오는 부대는 제1보병사단의 기갑 예단 전투단이고 기존에 있는 부대는 제1기갑사단의 예단 전투단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 성격은 비슷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M1A2 SP 이 SEP 버전 2라고 하는 탱크인데 저 탱크는 사실은 지금 현재 미군이 주력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저것보다 더 최신형이 있긴 있어요. 그건 현재 전장에서 쓰고 있고요. 중동에서. 그 외에는 뭐 거의 최신급이다, 주력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지금 뭐 저런 것들이 계속 추가로 들어오고 지금 뭐 파라딘 자주포 또 이 M1 그 M2 브래들리 전투장갑차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풀세트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최신형, 물론 최신형입니다. 최신형 또 주력 다 떠나서 미국의 기갑 예단 하나가 통째로 지금 추가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있는 전력이 추가로 나갈지 안 나갈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하는 바가 큽니다. 최신형 주력 전차를 노출한 것 말고도 최근 올해 들어 처음으로 B-52 전략 폭격기가 동해 인근에 깊숙이 비행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화면을 좀 보실까요? 이렇게 B-52가 동해 작전 비행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노출한 거면 북한 압박용으로는 꽤 쏠쏠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분위기네요. 자, 북한하고 이제 대화 국면일 때는 괌에서 출격한 B-52가 주로 어떤 경로를 밟았냐면은 일본 열도를 오른쪽으로 감아 돌면서 이제 러시아를 주로 이제 압박하는 차원에서 오츠크의 입구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이런 경로를 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 연말부터 북한하고 굉장히 이제 그 긴장 관계가 조성될 이후부터는 동해로 들어오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로 들어오는 패턴. 그리고 지금 우리가 CG를 만들어놨는데 저 CG의 상태는 동해로 들어오면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각도예요. 저쪽에서 순항미사일 발사를 하면 저게 스텔스든 아니든 간에 북한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협적인 동선을 한번 노출한 거예요. 그렇죠. 저기에서 이제 그 B-52 같은 경우는 사정거리 1000km짜리 순항미사일을 20발을 발사할 수가 있는데 거기다 핵도 넣을 수가 있고 핵을 안 넣는다 하더라도 그 순항미사일을 20발을 쏠 수가 있고 그 순항미사일이 현재는 스텔스예요. 그래서 레이더를 켜놔도 안 보이고 또 옆에서 쏘기 때문에 레이더를 스텔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안 보이는 각도에서 쏘기 때문에 저런 어떤 그 비행 패턴을 보여준다? 이것은 언제든지 북한 전토를 공격하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는 압박입니다. 미 군 전력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고 사실 남북 관계도 현 정부 들어서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은 것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이 발언이 좀 발단이 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이었습니다.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기억을 하고 저희 문 대통령께 김정은 위원장 생일에 대한 덕담을 하면서 그 메시지를 우리 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께 꼭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이현정 의원님, 짧게 네.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북한으로 전달되어 있는 걸 모르고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물론 뭐 외무성 고문이긴 합니다만 이런 반을 내놓으면서 약간 좀 난처해졌어요. 그러니까 정의용 실장이 지금 미국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 만났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1월 8일 날이 김정은 생일이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내가 축하하더라 좀 말 전해달라라고 했다고 정의용 실장이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미 미국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미 북한에다가 김정은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 그런 이야기 해서 정말 긴급 전문을 해서 북한에다 이야기를 하니까 북한은 야 이미 받았는데 왜 난리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예. 정의용 안보실장이 아니 미국이 북한에다 보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한미관계가 동맹관계입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미 그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저걸 잘못 알아들었던 거지. 정의용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알았던 건지 아니면 미국이 우리한테 거짓말한 것인지 저는 이걸 좀 밝혀봐야 된다 봐요. 얼마나 외교 창피입니까? 오죽해서 북한이 무슨 설레발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까지 비난하겠습니까? 한미관계의 현주소 같습니다. 태영호전공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 생일 갖고 장난쳤을 거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좀 경고한 건 아니었을까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중재자를 자처했는데 조금 다소 난처해진 청와대 얘기까지 외교안보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뉴스 탑10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